정오 종합뉴스. (4월 26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큰 피해를 유발했던 옥시레킷 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대형 조선사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한 더 강력한 자구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난해 2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이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돈은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JTBC 뉴스룸은 어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를 통해서 2012년 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약 3년 동안 총 5억 2,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 계좌인 베델 선교재단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보면 2012년 2월 1,800만 원 입금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5천만 원, 이듬해 2월 7천만 원, 이렇게 2014년 연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5억 2,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경련은 확인 취재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어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으로부터 자금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이 불법 집회와 시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4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깃발을 불태우는 등 시위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자택 앞에서 경찰 통제선을 뚫고 앞으로 뛰어가 차량 진행을 막는 등 폭력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시민단체들이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와 천도교 청년회, 청년독립군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청와대의 집회 지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며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 전경련의 자금, 어버이연합의 관제대모로 연결되는 한국 사회의 추한 커넥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큰 피해를 유발했던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 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신 전 대표를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줄 몰랐다며 검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상대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게 된 경위와 함께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가 롯데마트에 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은 오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신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롯데마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대형 조선사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한 더 강력한 자구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 업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후 다른 업종으로도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위에서 3차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실직 우려가 있는 업종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손예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바꾼다, 헛소리를 한다, 이런 건 김종인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예원 위원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섭섭함이 있으셔도 안에서 두 분이 그것을 풀어야지 자꾸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이 밖으로 우리 안의 목소리들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언론에 오르내리면 결국 우리만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친노들이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라고 하시는데 그 1차 중앙회의랑 2차 중앙회의에는 다 그들이 화날 만한 그들도 친노가 아니고요. 중앙위원회 전체 그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그 이유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고 이제 2차에서는 그래서 제가 진화에 나서서 제대로 일을 풀어가도록 이제 도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친노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 전체가 서로 자기들의 이익이 있고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님을 향해서 뭐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어요. 납득을 하시던가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납득을 못 하세요? 예, 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를 제가 기사를 보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 길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선을 만약에 나오신다면 경선에서 표를 좀 더 받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 추대에 어떤 한 목소리로 만드는 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 말씀들을 드렸다고 저는 기사를 보고 느꼈는데 저는 거기도 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럴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문 대표가 말을 바꾼다, 헛소리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김 대표님이 언론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안에서 두 분이 그것을 풀으셔야지 자꾸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이 밖으로 우리 안에서 있던 목소리들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친노라는 단어나 또 화가 나신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언론을 향해서 하시는 거는 그때 화가 나셔서 그러셨겠죠. 이제 다시 진화를 하시고 있겠지만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안에서 싸울 일 있으면 우리끼리 몰래 싸워야죠. 그래. 언론을 향해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결국 모든 화가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참고 있고 이번 총선 호남 패배에 대해서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문 대표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최고위지가 들어갔을 때 옛날에도 우리 마지막에 아주 복잡한 일들 많이 있고 작년 7월부터 일어났을 때도 항상 저 상황에서 왜 화를 안 내실까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나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잘 표현을 안 하세요. 그걸 좀 많이 참으시고 근데 지금 저는 두 분하고 지금은 전화 안 합니다. 일부러. 제가 오늘 한 분 입장을 용어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기사로 나오는 내용만 봐도 문 대표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문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딴 얘기를 하고 있다 했을 때 항상은 다른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이게 뭐,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문 대표 때문이다, 김 대표 때문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맞는다, 누가 틀린다, 나는 잘했는데 네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함부로 해서는 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 진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를 지금 얘기하는 건 참 남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어이없는 일이죠. 잘 되면 다 자기들이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다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립정부론과 관련해서 여당하고의 연정 같은 것은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감정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검토 가능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대선 때는 가급적 일여 대선 후보에게 다야의 대선 후보들이 가급적 단일화하는 것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야의 대선 후보들을 단일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당 자체를 통합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대당 통합에는 반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난해 2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4%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6도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